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피청구인 내란숙의 12월 7일 국회 그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 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고성을 지르며 핑계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 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숙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를 몰각하고 헌법적 위기를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의혹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려주십시오. PPT 올려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다음 거 보내주세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의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른 외교부에 또 합격이 됩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에서 면접까지 진행된 최종 합격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자격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안 이유: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후 변론 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5가지 내용은 생략하고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도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재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 자영업자 2025년 1월 및 2월 두 달간 20만 명이나 폐업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3 내란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와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지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나 하락했다. 급락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최근 한강 작가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 때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JTBC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상원 수첩에 근거한 여러 가지 수거 계획,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피살 계획,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끔찍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